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단 한 번만 봐도 멀리해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괴물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동안 쌓아온 세월이 아까워 애써 눈을 감아 주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차오르는 불쾌함과 배신감을 어찌할 바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제는 마음 편한 사람들과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오히려 가까운 이에게서 받은 상처가 독이 되어 온몸에 퍼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이 깊어진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정에 휘둘리고 관계의 무게에 눌려 끊어내야 할 인연을 쥐고 있다가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깊은 고민에 답을 드리고자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간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뇌했던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수많은 저서를 통해 인간의 도리와 관계의 본질을 논하며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의 특징을 날카롭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그 본성을 드러내는 위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어떻게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연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림자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의 쓸쓸한 세월 속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가장 편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절박하거나 가장 권세가 있을 때를 보아야 한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그 사람의 말솜씨나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그 마음의 지향점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특히 남의 아픔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거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부류를 가장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갈등도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품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은 이미 그 본성이 비뚤어져 있기에 고쳐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약용 선생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수가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감춰져 있던 본성이 삐져나온 것입니다. 노후의 평안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정직한 대화를 나누는 데서 옵니다.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초와 같은 사람을 화단에서 뽑아내는 결단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이런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어느 60 중반의 남성이 겪은 실제와 같은 사례입니다. 강남의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은퇴한 지 5년 차가 된 김민철 씨는 오랜 친구인 최영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시작해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김민철 씨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퇴직하여 소박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최영호 씨는 사업을 크게 하다가 몇 번의 부침을 겪은 후 최근에는 다시 자리를 잡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철 씨는 평소 최영호 씨를 호탕하고 리더십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랜 우정의 토대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최영호 씨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종업원이 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조금 늦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사람을 앉혀놓고 물 한 잔 안 주는 거야? 김민철 씨는 당황하며 친구를 말렸습니다. 야, 영호야, 바빠서 그런가 보지. 좀 천천히 마셔도 돼. 하지만 최영호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종업원에게 반말과 섞인 폭언을 쏟아내며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김민철 씨는 그 순간 친구의 얼굴에서 낯선 악마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짓밟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뒤틀린 본성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최영호 씨는 김민철 씨에게 최근 근황을 물었습니다. 김민철 씨는 별 생각 없이 최근 아들이 건강이 안 좋아 병원을 다니고 있고 작은 사업을 하던 사위가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기에 위로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영호 씨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이고 저런 안 됐네 라고 말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불행이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라도 되는 듯 그의 눈빛은 호기심 어린 반짝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김민철 씨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기보다 사위가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 돈은 얼마나 날렸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민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가 자신과 가깝게 지냈던 이유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자신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친구를 보며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의가 없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말이 김민철 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후 최영호 씨는 김민철 씨가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민철 씨 가족의 불행을 은근히 떠벌렸습니다. 상훈의 집안이 요즘 풍비박산이라며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말이야.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김민철 씨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저희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일로 김민철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40년 우정을 뒤로한 채 최영호 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민철 씨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정약용 선생님이 왜 그토록 사람의 됨됨이를 강조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도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내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김민철 씨의 친구인 최영호 씨와 같은 부류, 즉 본성이 못된 사람들을 식별하고 멀리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들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화하고 노후의 자존감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평소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사람입니다. 이들은 강자에게는 간을 빼줄 듯이 아첨하면서도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해지는 비겁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또한 그들의 천박한 가치관에 물들게 되고 어느 순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성이 선한 사람은 타인의 지위와 상관없이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반대로 본성이 못된 사람은 타인을 오직 이용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이미 파탄 났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나의 불행이나 약점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관찰하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배신을 겪으며 인간의 양면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내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든 사정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의 눈이 반짝이거나 은근히 즐거워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그는 당장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독일어에는 샤덴프로이데 셰딘프로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위로를 가장해 여러분의 상처를 들쑤시는 사람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로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약점을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소문거리로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감사함의 부재와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늘 작은 은혜라도 잊지 말고 보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리 중에서 은혜를 아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쳤습니다. 반면 본성이 못된 사람은 타인의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주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푼 선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관계는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결국 여러분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넷째, 말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고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말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한마디의 혀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며 언행의 신중함을 당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흉보고 돌아서서는 나를 흉보는 사람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이나 치부를 대화의 소재로 삼아 무료함을 달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험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여러분의 인격마저 의심받게 됩니다. 침묵의 가치를 모르고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속이 텅 빈 깡통과 같습니다. 그 깡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이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익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안면 몰수의 행태를 보인다면 즉시 끊어내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실학적 관점에서도 신의를 경제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굴다가 이익이 사라지거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 받냐는 듯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은 본성이 극도로 이기적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노년에는 큰 이권 다툼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작은 돈이나 사소한 이익 때문에 추태를 부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용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밥 먹듯 어기고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1분 1초도 함께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섯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남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을 학문의 시작과 끝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 노력하지 않고 모든 불행과 실수를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데 능숙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내가 실수했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늘 어둡고 우울한 자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없는 자는 결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예의를 무시하고 무례를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예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의가 없는 지식은 흉기와 같고 예의가 없는 친밀함은 무례함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핑계로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의 자존감을 뭉개는 말을 내뱉으면서 나는 성격이 솔직해서 그래라고 변명하는 사람은 본성이 못된 것을 넘어서 인격 수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솔직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위에서 피어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상처를 주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의 곁을 지키며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덟째, 질투심에 눈이 멀어 타인의 성취를 비하하는 사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가까운 이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투가 행동으로 이어져 상대방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악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타인의 장점을 보고 배울 점을 찾는 것이 군자의 자세라 하셨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타인의 삶도 불행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성이 강해 여러분의 삶의 의욕마저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홉째,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저버리고 남의 비밀을 가십거리로 소모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어긴 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입을 무겁게 하는 것이 덕을 쌓는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남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만약 이미 그런 일을 겪었다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열 번째, 화가 났을 때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인격자인 척하다가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눈빛이 변하며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본성이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분노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짐승의 본성을 깨운다고 경계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주변을 공포로 몰아넣는 사람과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보낸 그 긴 세월 동안 그를 버티게 한 것은 화려한 명성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소수의 진실한 인연들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자신의 꼿꼿한 선비 정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향기가 있어야 한다. 그 향기는 억지로 꾸민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소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다.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말을 내뱉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악취를 감추지 못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이제 더 이상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연을 덜어내고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채워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서적 안정이 건강에 직결되기에 독이 되는 인연을 끊는 것은 최고의 보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는 남은 인생의 품격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곧 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나 또한 그들과 같은 부류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셋째는 진정한 인연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나쁜 인연을 붙들고 있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작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독,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자신을 살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맺어온 관계를 단번에 끊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예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이제는 그 날카로운 전정 가위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인생을 향기롭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가시처럼 박혀 걸음마다 고통을 줍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평생을 두고 실천하려 했던 여유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살얼음을 걷듯 조심하고 사방을 경계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사람을 믿되 맹신하지 말고 자비롭되 단호함을 잃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나를 해치는 인연을 식별하고 그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격리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김민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들이 보인 무례함, 그들이 보인 이기심, 그들이 보인 타인의 아픔에 대한 무감각함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보내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 생활을 마칠 무렵 자신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수많은 정적을 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대신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볼 수 없는 높은 인격의 경지에 도달하여 그들을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후도 그러해야 합니다. 못된 사람들과 시비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에게 쏟을 관심을 나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더 좋은 책을 읽고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차 한 잔을 나누는데 그 시간을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현명한 노후의 인간관계이자 삶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누가 남아 있나요? 혹시 독초를 화초라 믿으며 정성껏 물을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정약용 선생님이 들려준 이 따끔한 조언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굳어진 본성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추악한 본성을 드러낸 사람에게 두 번 다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다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평화로운 성을 지켜내십시오. 그 성 안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지혜의 씨앗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경험담은 이 길을 함께 걷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의 결을 다듬는 깊이 있는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